그럼 오늘은 중국 경제 전문가 전명서 소장님을 모셔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성대에서 MBA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그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좀 많이 써놨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싸움 누가 이길 거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중의 전쟁에서 가장 핫한 게 AI입니다. 요즘 어떤 CEO 과정이든 AI 얘기 안 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저는 AI 별 관심 없습니다. AI가 무슨 돈을 누가 버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돈 버냐, 이제 그게 핵심인데 굉장히 저는 한국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 정말 천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는 단 한 번도 관세, 통상, 무역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80대 있던 어르신이 슬리피죠, 노망난 직전에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게임이 안 되는 고수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갖고서 난리를 쳤지만 왜 못 이기냐면 중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제조나 수출은 1.1배, 1.7배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술은 아무리 높게 쳐도 중국이 미국의 70배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이든은 딱 하나 취임하면서 실리콘 웨이프 하나 두고 올로 중국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중국의 심장을 강하게 찢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주머니 핸드폰 갖고 계시죠? 사무실에 노트북 계시죠? 근데 반도체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완전히 막았더니만 시진핑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인데 이걸 미국이 막았다. 어떡할래? 우리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야. 모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반도체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막아놓고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그건 생각이 없고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로 무역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럼 이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집권하고 지금 8개월 동안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그럼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단 중국한테 가는 무역 적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2018년 트럼프가 1기 때 전체 무역 흑자 중에서 미국한테서 얻어들이는 무역자 92%였습니다. 근데 금년 8월에 어떻게 되냐면 24%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무역 흑자는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그게 뭐냐? 미국으로 수출이 무역 흑자가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수출하고 무역 흑자가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놈들이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니는 지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이 왜 AI로 가냐 그러면 1780년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혁명 중에서 지금 그걸 다 합친 보다 더 큰 게 바로 AI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숨을 거는데 결국은 미중이 이제 싸움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이 미국이 2018년에 무역하고 통신 전쟁을 하다가 바이든 때 반도체 플랫폼 전쟁을 하다가 작년부터 AI 전쟁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근데 왜 AI 전쟁을 하냐고 그러면 지금 요겁니다. 지금 최근에 협상하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나주를 포위를 했어요. 근데 포위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놈들이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공격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답이 그렇죠. 날씨가 안 좋았어요. 아니 전쟁하는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주일 뒤에 공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팔레스타인은 이게 약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시설을 땅굴을 파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거죠. 월남전에서 여러분 통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통이 이겼습니다. 땅굴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땅굴에 들어왔다 그러면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다 몰살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땅굴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다 몰살이 돼서 나온 게 베트남전. 그래서 결국 미국이 철수했죠. 그래서 먼저 땅굴 찾느라고 뭘 해요?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풀이 무성하니까 그거 다 말려 죽이려고 친 농약이 뭐라고요? 고역제입니다. 정글의 풀을 다 말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독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도 연세 80대셔도 다리 팔 이제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베트콩의 그 사례를 이스라엘 놈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 그러면 모든 이 지하로 들어가는 땅굴의 입구를 AI 드론이 나가가지고 다 폭격을 하고 난 다음번에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로봇개가 쌍안경 다 달려있고 뒤에 기관단총 날린 놈이 다 쏴 죽이고 난 다음번에 확인사살하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드론은 우리 비행기도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이런 못 뜨잖아요. 드론은 당연히 못 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AI가 장착된 드론, 장갑차, 로봇개가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전쟁하고 돈은 친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이 떼돈 벌었습니다. 밑에 돈을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저 AI 전쟁이 미중에서 터졌는데 그럼 누가 돈 벌까요? AI에 들어가는 방산물질 만드는 놈이 떼돈 봅니다. 첫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두 번째가 AI를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에다가 반드시 우리 한국에 하고 있는 하이닉스 HBM 메모리가 붙어야 돼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삼성을 이기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집어져 40년 만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저렇게 기어 올라갔는데요. 2000년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실수건데 그거하고 개인이 안 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77년 이후에 대박을 낸 그 주제를 보면 금도 있고 일본 주가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한데 지금 비트코인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빵도 올라갔고 AI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돈한테 물어보면요, 재미난 것은 한 번 1등을 놓치면 다시는 1등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1950년부터 미국의 시가총이 1등하는 놈인데 AT&T, GM, 두퐁 뭐 이런 거였다가 요게 이제 알파벳, 애플 알파벳, 아마존 요로 오다가 엔비디아로 넘어와서 지금 엔비디아가 2025년에는 1등입니다. 엔비디아는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람이 그냥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시가총 1등. 이게 뭐냐? 돈 되는 새로운 이제 모델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중의 전쟁은 결국은 AI를 한다고 하면은 AI만 안 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를 아마 1월 20일 날 보셨겠지만 여러분 딥시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픈 AI 말고요. 중국이 좀 무식한 것들이 반도체도 못 만들고 컴퓨터도 못 할 거라고 했던 그 무식한 중국 놈들이 1월 20일 날 듣보잡입니다. 그 딥시크라는 회사가 모델을 하나 냈는데 이게 오픈 AI O3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걸 만들었거든요.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 딥시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 같은 여의도에 있는 자산 20조 원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만든 자회사가 딥시크. 얘들이 세계 최고의 AI를 벤치마크 성능이 더 뛰어난 걸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중국도 AI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에 칩도 안 주고 기술도 안 줬는데도 올라온 이걸 못 죽이면 패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중국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의 지금 숙명입니다. 그래서 1985년을 보면 일본이 어떻게 지금 주고 없어졌냐고 그러면요. 똑같이 철강, TV, 자동차, 통신, 반도체 전쟁하고 나서 그 유명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죽여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철강 전쟁했고요. TV, 자동차는 안 하고 통신 전쟁했고 지금 반도체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일본이 어떻게 이제 거들났냐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 환율이 1,400원인데 만약 환율이 5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고 현대고 뭐 다 박살났죠. 그래서 이제 왜 그 중국의 CEO, 미국의 CEO들은요, 뻔질나게 중국을 가가지고 공장 안 빼냐 그러면 바로 이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전기차, 배터리 이걸 이 중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사이즈가 8%에서 62%가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시장은 전부 중국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국가가 거기 공장 짓지 말고 첨단 기술 같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장을 졌단 말이에요. 애플을 주고 정신 나갔죠.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90% 거기 생산한다는 게 왜 그러냐? 세계 최대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시스템인데 바로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LCD 라인 하나씩 있는데 중국은 기업은 6.5% 돈 내고 나머지 97%, 93%를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회기금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면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 기업은 7%만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무지막지하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OLED 공장 지금 하나 겨우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국은 비아비가 지금 3개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LCD 이미 장악을 했고, 배터리 장악을 했고, 이제 반도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인데 중국 1년에 대학생이 몇 명이냐면 1200만 명이 졸업합니다. 우리나라가 24년 동안, 20년 동안 길러야 될 인재를 1년 만에 길러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졸자가 1억 8천만 명인데요. 그 수준을 보면 2015년에 전 세계 탑10 AI 이제 상위 랭크 대학이 중국이 2개였는데 금년 3월 달에 평가한 거 보면 10개 중에서 7개가 전 세계에서 중국의 AI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 평준화하는데 중국은 전국의 69개 대학에서 영재 교육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딥시크의 양원펑은 15살에 대학을 들어왔어요. 중국은 15살에 대학 들어와서 8년 만에 박사까지 하는 특수코스가 모든 대학에 다 있습니다. 영재교육. 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AI는 그 범죄들 10,000명이 뭔가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잘 나간다고 하는 6개 첨단 기업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게 두 번째 브레이커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 회사인데 이 회사 사장이 우리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인데 우리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하버드 가서 내과학으로 박사 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BCI 컴퓨터를 지금 핸드폰 손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해서 조절합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우리는 카이스트 1년에 990명씩 나오는데 나온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전부 자기 소개서 쓴다고 취직하는 데 바쁜데 얘들은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AI 시대의 첫 번째는 이게 맨파워입니다. 개파간 천재 한 명이 나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수학, 과학, 여기 올림피아드에서요. 금년에도 우리가 국가별로 3등 했고 종목별로는 우리 애들이 다 1등 했습니다. 1등은 미국, 2등이 중국. 근데 우리는 얘들이 다 쌍꺼풀 수술하고 이 코도 피고 하는데 1위로 갖고 AI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럴 때 뭐 정부가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해야 할 때 정권 얘기지만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심플하게 해라. 천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우해라.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지금부터 월급 몇 배만 올려봐라. 그럼 무대로 왜 가냐? 선생님하고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들이 오면 그 밑에 둔재도 고수가 돼요.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학력고사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를 이렇게 공중으로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지금 8단인데요. 지금 21단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인터포저나 좀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베이스 다이를 이걸 또 만드는데 이걸 미국이 못해요. 한국은 이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만리장성을 잡고는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한 번에서 2번, 4년에서 한 8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한국 초월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꿀 빠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놓고 보면 결국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관세 전쟁이 아니고 금융에서 끝나는데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하고 GDP 비중을 보면요, 차이가 미국은 시총 GDP 비중은 이게 26%인데 이 시가총액 비중은 50%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한 중국, 유럽, 이 한국, 이게 GDP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은 저평가된 부분.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쳐다보지도 않다가 무지막지하게 덤벼들어있는 바로 이거죠. 저평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 주가가 5년에 한 번씩, 2005년에 한 번 폭등을 했고 15년 왔는데 2025년에 다시 폭등을 했어요. 근데 아직 뭐 여기까지까지 넘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5천 뭐 보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주가 5천 가기보다는 중국 주가 5천 가기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은 개미들이, 중국의 개미들이 몇 명이냐면요, 2억 3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4.6배가 개미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버리면 난리 나는데 이 두 번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개미들이 입질도 안 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의 사업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 이까지는 그냥 휙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도 지금 최근 두 달 사이에 주가가 폭등한 것은 전부 반도체하고 AI 플랫폼 기업만 같습니다. 미국이 4년 동안 올라간 건 똑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미중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반도체 AI를 국산화한다고 하는 바람에 엄청난 수혜를 입었고,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HBM을 못합니다. GPU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걸 여전히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 전쟁에서 이제 카드를 잘 잡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은행에서 예금이요, 최근 4년 동안 중국 내수가 계속 낮다 보니까 은행 예금이 계속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30조고 시가총액이 한 100조인데 은행에 잠겨있는 돈이 37조 가까이 됩니다. 은행 예금 1%도 이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가서 주가 올라가니까 그 돈 중에서 한 2조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나왔더니 주가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아직도 30조 되는 돈, GDP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들이 잠겨있는 걸 이쪽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똑같은 건데 테슬라하고 비아디하고 전기차 1등하는 회사들, 중국에서 1등, 미국에서 1등을 보면 주가가 금년 들어서는 이게 중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도 애플은 주가가 빠졌는데 샤오미라고 하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 주가가 169%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중국이 대륙의 실수, 얘들이 저가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코로나 4년 동안 얘들의 실력이 무지 좋아졌고 거기다 지금 AI가 같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제조 경쟁력을 가진 데가 지금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몰래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중국이 망했다는 얘기는 2001년부터 나왔는데요.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5년 동안에 중국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망했다고 우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 나간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냐? 2000년 이후로 대통령 5번 바뀌었는데요. 성장률 0.8%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10% 성장하던 게 0.8%까지 됐는데 5명의 대통령 중에서 탄핵을 나가지 않았거나 감옥을 안 갔거나 자살을 안 한 대통령이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이건 문제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고, 중국은 94년 이후로 한국은 우리가 중국 땅덩어리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이 90년대 초반에 중국 GDP 83%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10% 8%로 잡아들었어요. 중국은 미국 GDP에 비해서 이때 8%였는데 지금 64%가 8배가 커졌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을 불러보냐는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8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중국은 8배가 커진 거죠. 그래서 왜 시진핑이 한국을 안 오냐고 그러는데 94년에 중국의 18개 성의 GDP를 다 합쳐야 한국 한 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형님, 사장님 딱 이렇게 불렀죠. 202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광동성 한 개 성의 GDP가 우리보다 커졌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광동성을 1년에 몇 번 갈까요? 10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우리는 한국에 10년, 14년 만에 와도 그건 뭐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중국이 커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국을 물러보다가 뒤통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홀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83%가 9%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중요성이 떨어졌고, 또 우리는 중국에서 다 털리고 나왔어 뭐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요. 80년 이후로 우리가 중국에서 번 돈이 얼마냐면 6,700억 달러 벌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6,600억 벌어가지고 합쳐서 1조 3천억 달러를 중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냐는데, 일본한테는 7천억 불을 우리가 적자를 냈어요. 중국에 6,700억 벌어가지고 일본한테 7천억 다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한테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일본한테 적자 났다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2023년, 23년 두 해 동안 중국에서 적자 났는데 중국 망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불렀죠. 그러나 팩트 파인을 정확하게 하면 그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실력을 실수로 치부하고 이게 중국의 발전에는 눈 감고 어두운 구석만 의도적으로 자꾸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망한 것처럼 보지만 지금 중국 비자가 없어졌어요. 한번 가보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상하이 가보시면 여의도가 창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보면 지금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은 외국에 나고 중국에 나고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여권 아닙니다. 지갑 내면은 외국인이고요. 핸드폰 내면 중국 사람. 중국에는 소매치기가 없어졌어요. 여행 가시면은 여행 가이드가 예전에 항상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요새는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결제하는 완벽한 캐시리스 소사이티입니다. 코로나 4년이 만들어낸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망할 나라를 미국이 저렇게 세게 제재할 필요가 있냐,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 8시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시진핑 실각했다는 얘기가 한 2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어느 세미나, 포럼, 뭐 CEO 강의 가면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시진핑 실각했다는데 그 얘기가 일본어로 항상 나왔어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시진핑의 실각은 미국한테도 큰 이슈고 일본, 유럽, 한국에 다 큰 이슈인데 그 각 나라의 정보기관 그리고 전 세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스 타임즈 얘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튜브는 그걸 알고서 보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도 우리는 그거 계속 퍼돌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시 뉴스를 보면 시진핑이 오늘도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실각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중국의 실력은 미국이 검증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중국이 그만큼 세졌다는 거죠. 곧 망할 나라를 대통령이 실각하는 그런 나라를 그거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강도도 많을 건데, 근데 이 최근 8년 동안 미국의 제재 강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중국이 더 세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중요한 제품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건 축구하고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한국을 지키는 유일한 체력력이 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사람이 자질인데 10년 전에 2014년에 이 중국의 1등하는 대학이 우리 대학보다 훨씬 떨어졌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5등하는 대학보다도 우리 서울대학이 랭킹이 떨어져요. 10년 사이에 중국의 대학 수준이 저렇게 높아졌고 우리는 뒤로 쳐졌다는 거죠. 그게 그럼 한국은 왜 딥시크 같은 애를 못 만드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나라면 어떻게 하냐? 즐겨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요, 한국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반창고 붙어주고 호구하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답을 보여주니까 사드 때 애들이 제재했을 때 우리가 한류 제재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으로 살짝 찍었더니 그때 무표정하게 있어야 되고 송곳으로 찔렀을 때 웃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반으로 찔렀더니 호들갑 떨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송곳으로 찔러봤더니 죽는다고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중국이 뭐랍니까? 사시미 칼 갖고 휙 끓인 게 우리 이 사드 이후의 한국 사태죠.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반창고 붙여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은요, 애국심이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요. 돈 되면 들어가고 돈 안 되면 나오는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는 이 철저한 이해관계지, 단 한 번도 우리가 공산주의 놈들하고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공군이라고 불러서, 우리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폼잡치면 김정은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왜? 메가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기서 전쟁 끝났으면 중공군이 60만 대군이 안 넘어왔으면 우리 통일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지 언제 중국을 친구라고 불렀습니까? 언제? 우리가 92년에 수교하면서 우리 원국 과잉을 소화해 줄 시장, 그리고 우리 인건비 올라가가지고 그걸 대신해 줄 손이 필요해서 중국하고 손잡으면서 친구, 가까운 이웃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때부터 중국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결국은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미국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방이라고 혈맹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한국 우방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번에 일본한테 5,500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3,500불 현금으로 내라고 그러고 일본은 2%만 현금 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등쳐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처절하게 이게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이 40년 동안 왔던 국가 간의 패러다임을 싹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는 돈 벌면 되는 것이고, 이기는 거 우리 편하면 됩니다. 미국 싸웠을 때 이기는 때 우리는 붙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한테 필살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천연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우리한테 주셨고, 이걸 레버리지를 어떻게 거는가가 한국의 미래, 또 우리 애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가리지 말고 팍팍 질러야 됩니다. 반도체 보조금 전 세계가 다 주고 있는데 우리 아직 여의도 바닥이 싸움질 하느라고 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벌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냐? 이게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뭐 일리는 있지만 정치권의 사람들이 다 80년대 5월 그날이 오면 그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AI 시대에 있다 보니까 재벌 기업한테 돈을 준다. 그럼 미국은 바보 쪼답니까? 재벌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66조씩 막 퍼주잖아요. 이건 뭘까요? AI 전쟁 시대의 반도체는 이건 전략 물자예요. 군수 물자라고요. 방위비를 적게서 나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재벌한테 삼성한테 어떻게 국가가 돈을 주냐, 하이닉스가 돈을 주냐고 그러는데 미국을 봐라, 유럽을 봐라, 일본을 봐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TSMC한테 보조금을 몇 조씩을 퍼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방산물자는 최고의 성능만 가지면 되고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주는데 우리는 그 방산물자를 공부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한국에 갖고 있으면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최고로 유지하게끔 만드는데 돈을 퍼주는 것? 그리고 돈 퍼져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게 96,000원, 99,000원이 아니고 30만 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1,400만 중에서 700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가치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서는 사실은 AI 전쟁이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천연으로 좋은 기회를 사실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거냐, 그게 뭐 한국 정치권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중요한 재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제 얘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